안녕하세요. 오늘은 결혼 페널티를 없애는 세제 개편안 이야기를 정리해드릴게요. 결혼 전 각자 경차를 갖고 있던 부부. 결혼해도 유류세 환급 30만 원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돼요. 결혼을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신혼부부이시라면 끝까지 확인해보세요. 결혼 페널티란 혼인신고를 하면 오히려 세금이나 복지 혜택에서 불이익을 받는 현상을 말해요. 정부가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이 문제를 손보기로 했어요. 지금까지는 경차를 2대 이상 보유한 가구는 유류세 환급 대상에서 제외됐어요. 결혼 전 각자 경차를 몰던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하면 한 가구가 되면서 오히려 환급을 못 받는 상황이 생겼어요.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혜택이 사라진 거예요. 이번 개편으로 부부가 각자 경차를 갖고 있어도 일대부는 유류세 환급을 계속 받을 수 있어요. 환급 한도는 연 최대 30만 원이에요.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자체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돼요. 이번엔 무주택 부부, 특히 주말 부부 이야기예요. 지금까지는 직장 때문에 거주지를 달리하는 무주택 부부라도 세대주만 주택 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어요. 이번 개편으로 세대주의 배우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돼서 부부가 각자 신청할 수 있게 돼요. 다만 세대 합산 공제 한도는 연 400만 원으로 그대로 유지돼요. 대상이 넓어진 거지 한도 자체가 늘어난 건 아니라는 점은 기억해두세요. 세 번째는 출산지원금 비과세 이야기예요. 지금까지는 출산 후 2년 안에 지급된 출산지원금만 최대 2회까지만 비과세였어요. 이번 개편으로 임신 이후부터 출산 전에 지급된 출산지원금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돼요. 회사가 임신 기간에 미리 지원금을 줘도 세금 걱정 없이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혼인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취득세 중과를 제외해주는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어요. 이 내용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2026년 세제 개편안에 담겨 있어요.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에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두세요. 이 대통령도 혼인신고를 하면 청약 등에서 불리해지는 결혼 페널티 문제를 직접 언급하며 개선을 주문했어요. 그만큼 관심이 큰 사안이에요. 아직 시행 전이니 당장 신청할 건 없어요. 다만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이 내용을 미리 알아두는 게 좋아요. 결혼 전 각자 경차를 갖고 계신 예비부부라면 결혼 후에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챙겨두세요. 직장 때문에 따로 사는 무주택 부부라면 배우자 명의로도 공제 신청이 가능해진다는 걸 기억해두세요. 정부는 지난 6월에도 공공임대와 전세대출, 청년 자산형성 제도를 손보면서 결혼 페널티를 줄여왔어요. 이번 세제 개편안은 그 흐름의 연장선이에요. 여기서 경차는 배기량 1000큐빅센티미터 미만 차량을 말해요. 유류세 환급 혜택은 이 기준에 맞는 차량에만 적용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세제뿐 아니라 대출 쪽에서도 결혼 페널티를 줄이는 움직임이 있어요.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 대출 같은 주택 구입자금 대출에서 혼인신고로 생기는 불이익을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되고 있어요. 지난 6월에는 공공임대와 전세대출, 청년 자산형성 제도에서 결혼 페널티를 먼저 손봤어요. 이번 세제 개편안은 그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흐름이에요.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각자 명의의 경차 등록증이나 주택 임차계약서 같은 서류를 미리 정리해두면 좋아요. 시행되면 바로 신청할 수 있게 준비하는 거예요. 이미 혼인신고를 하신 부부도 시행일 이후에는 새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요. 정확한 적용 시점은 최종 법안이 확정되면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오늘 내용 정리해드릴게요. 경차 유류세 환급은 부부가 각자 있어도 일대분 연 30만 원까지 계속 받을 수 있고, 주말 부부는 배우자도 주택 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출산지원금은 임신기간 지급분도 비과세돼요. 아직 입법예고 단계라 9월 국회 제출 이후 확정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좋아요. 더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 정리해뒀으니 확인해보세요. 결혼을 앞둔 주변 분들께도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생활 정보로 찾아올게요.